먼저 사각형을 몇 개 좀 그려볼까 합니다. 렉탱글 골뱅이 30,30 카피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그 다음에 위로요. 다시 한번 카피. 이번엔 어레이 한 4개.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홈 탭에 눌러 보시면 여기 홈 탭에 보시면 바로 여기 여기가 치수기 명령어예요. 여기도 치수기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2개, 그 다음 디멘전까지.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딜 쓰냐면 어노테이트 탭을 누르면 바로 이 부분, 이게 전부 다 치수기 명령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를 누르면 딤 스타일이 됩니다. 명령어가 치수기입하는 명령어가 있고 딤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치수 유형이라는 명령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요 치수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라이너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는 이렇게요. 제일 먼저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First Extension Line Origin,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물어봅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Second Extension Line Origin, 이렇게요. Second Extension Line Origin, 두 번째 원점의 보조선. 자, 두 번째 원점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Dimension Line Location, 치수선의 위치, 이렇게 클릭해주면 돼요. 지금 보시면 세로로 나와 있는 얘가 보조선입니다. 치수 보조선, 익스텐션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 있는 이 선이 치수선입니다. 디멘전 라인. 그 다음에 얘가 치수 문자, 딤 텍스트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치수 화살표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라이너. 그 다음에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그냥 엔터 누르면 돼요. 이거 디멘전,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선택하게끔 됩니다. 클릭하면 치수선이 이렇게 끌려 나와요. 제가 여기를 눌렀습니다.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여기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쪽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디멘전이 있고 여기 퀵딤이 있습니다. 자, 디멘전을 누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치수들이 나오고, 퀵딤은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치수 위치, 그리고 바로 이렇게 치수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퀵딤입니다. 쭉 선택을 해요. 한 번에 엔터. 그러면 치수선의 위치를 물어봐요. 클릭. 그럼 어떤가요? 바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명령어를 보시면 이렇게요. m텍스트, 텍스트 앵글은 문자하고 관련된 거고,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션은 치수 보조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 줄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줄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자, 텍스트는 한 줄 쓰기입니다. 여기다 한 줄 쓰기예요. 이렇게 한 줄만 써지게 됩니다. 자, m텍스트하고
텍스트하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쓰여진 것은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 중에 텍스트 에디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텍스트 에디트. 단축키 ed죠. 클릭하면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문자를 바꿨잖아요. 다시 원래 숫자대로 바꾸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숫자대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더블 클릭. 자, 수정 들어왔죠? 가로를 열고 닫고 숫자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더블 클릭. 자, 가로를 열고 닫고 그럼 숫자로 들어오죠? 자, 한번 해보시죠. 특수 문자도 볼까요? 여기에다가 이 숫자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d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다 %c 그 다음 %p 이렇게 특수 문자 다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라이너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이번엔 앵글이요. 45도. 문자가 회전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이너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이번엔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입니다. 호리젠탈을 누르면 수평으로만 치수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을 잘랐습니다. 자, 라이너 이렇게 클릭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수평으로 나오네요? 아니요. 수직으로도 나와요. 마우스의 방향에 따라서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이렇게 치수가 뽑혀 나오는데 이걸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호리젠탈을 누르면 이렇게 수평으로 고정이 됩니다. 수직 치수가 안 나오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버티컬을 누르면 수평으로 안 올라가요. 수직으로만 치수가 딸려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엔 로테이티드입니다. 이거 치수 보조선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45도. 이렇게요. 치수 보조선이 45도, 이렇게 45도 기울어져 버린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대부분의 명령어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자, 얼라인입니다. 얼라인도 똑같아요.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하면 수평, 수직.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이게 돼요. 얼라인 치수가 됩니다. 즉, 두 점과 나란한 치수기. 이게 얼라인입니다. 수평으로 뽑아낼 수 있죠. 두 점이 나란하니까. 수직으로 뽑을 수 있죠. 두 점이 나란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라이너를 쓰게 되면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얼라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라이너고 얘가 얼라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라이너는 수평 수직이 우선이고 얼라인은 이렇게 기울어진 게 우선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 앵귤러 각도네요. 선을 두 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의 방향으로 치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선은 똑같은데 선은 똑같이 여기를 선택하는데 네 방향으로 치수가 딸려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도를 쓰고 싶어요. 자, 앵귤러, 그 다음에 그냥 엔터. 원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치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앵귤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치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옆에다가 반지름 30, 반지름 30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라디어스, 반지름이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면 이렇게. 서클, 반지름 30. 다이아메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자, 반지름 치수와 지름 치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 근데 여기 얘가 뭐로 나와야 되나요? 파이기호로 나와야죠. 근데 네모나게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설명해 드렸어요. 네, 기억이 안 나죠? 제가 문자를 쓸 때 두 가지 규칙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쓰세요. 두 번째는 굴림 쓰세요.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걸 쓰세요라고 했죠. 네, 얘가 특수문자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굴림을 쓰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실무에 나가면 이렇게 글자가, 한글이 저렇게 네모나게 나오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해당 스타일을 뭘로 바꿔요? 굴림으로 바꿔요. 그리고 적용하면 이렇게 파이기호가 제대로 나옵니다. 스타일에서, 해당 스타일에서 해당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온전한 문자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선을 이렇게 중간에 끊어봤습니다. 트림. 자, 여기도 이렇게 사선으로 끊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크 랭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크 랭스 보이시나요? 자, 아크 랭스 한번 그려보시죠. 자, 아크 랭스 뭘 의미할까요? 아크 랭스. 호에도 랭스가 있었습니다. 아크 명령어에 랭스가 있었어요. 보시면 여기 홈탭에 아크에 보면 여기 랭스가 있었습니다. 그죠? 얘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호의 길이, 현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여기 스타트 센터 랭슨이라고 나오는 여기는 뭐에 대한 길이요? 현의 길이. 현의 길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치수에서 나오는 이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호 둘레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그럼 현의 길이는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현의 길이는 여기 얼라인이요. 이렇게 두 점 클릭하면 현의 길이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아니다. 10분 쉬었다 하죠.
또 보시죠. 자, 라이너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찍고 여기 두 번째로 찍었어요. 그리고 컨티뉴를 뽑아내면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여기서 딸려 나와요.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쪽인 거죠. 원래 컨티뉴어스는 이렇게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딸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반대 방향에서 끌려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땐 셀렉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끌려 나올 수 있도록 재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길 첫 번째로 찍고 여길 두 번째로 찍고 그리고 나서 컨티뉴를 한번 실행해 보시죠. 이번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지웠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를 지웠어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걸 지운 겁니다. 컨티뉴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마지막에 만들어진 걸 지웠기 때문에 정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클릭해주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베이스라인입니다. 베이스라인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치수가 이렇게 나가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기준이죠. 베이스라인 기준선, 즉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갈 거예요. 자, 이렇게 거꾸로 찍어봤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 두 번째에서 나오는 거 여기 첫 번째에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역시 셀렉트를 통해서 치수 보조선을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이번에 또 지웠습니다. 베이스라인, 내가 원하는 기준선 클릭하고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베이스라인은 요 간격이 문제가 됩니다. 요 간격이 문제가 돼요. 너무 좁잖아요.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 있죠? 여기 딤 스타일. 딤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D 누르고 엔터. 또는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 누르고 엔터. 얘 누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IS25예요. 요거를 수정합니다. Modify. 누르면 아주 많은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거 다 공부할 건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요. 라인 탭이요. 이 라인 탭에 보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보이시나요? 요거 베이스 라인 간격. 바로 얘입니다. 이 간격이에요. 이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통 이 베이스 라인의 간격은 6에서 10mm 이 사이를 씁니다. 6에서 10mm 사이를 써요. 자, 저는 8mm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볼까요?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충분히 간격 넓어졌죠?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요 아이콘이요. 요거 딤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자, 딤 스페이스를 누르고 기준이 될 치수를 선택한 다음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이어서 그냥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여기다 간격을 누르는 거죠. 3.6. 다시 볼까요? 딤 스페이스 기준이 되는 치수 선택하고 엔터. 아이고 다시 기준이 되는 치수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한 다음 엔터. 자, Shift 엔터. 그러면 간격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건 어떤 뜻이에요? 치수를 입력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입력한 거죠.
두 번째는 어때요?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겠죠.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수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한겨울 세팅해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수를 입력하다가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요. 내가 그린 치수가 다른 치수를 가로질러 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넣는 게 바로 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얘를 딤 브레이크라고 해요.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할 치수 선택하고 나머지. 자, 이해되시나요? 얘가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얘가 브레이크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딤 브레이크면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할 치수를 선택하고 통과할 치수를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거꾸로 한 겁니다. 브레이크 통과, 다시 브레이크 통과, 다시 브레이크 통과. 이 부분이 어떤가요? 제대로 통과가 안 됐죠. 그죠? 다시 봅니다. 브레이크 통과. 이거 이미 들어가서 안 되는구나. 다시 브레이크 통과, 통과, 통과. 그러면 문자까지 딱 알맞게 통과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보실까요? 이거 지우고, 네, 지워도 될 것 아니, 지우면 안 되는데. 다시. 자, 옆에다가 제가 치수선을, 서클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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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홀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홀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반지름 치수를 넣을 겁니다. 라디어스. 그랬더니 중심선이 저 멀리 있네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도면이 요만한데 중심선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건 다 이만큼은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중심선이 너무 멀리 있어서 표시가 안 될 때, 도면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조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조그. 자, 홀을 먼저 선택하고,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중심의 위치를 재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데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선의 위치, 문자의 위치,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인 표시의 위치.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심이 저기 멀리 있어서 도면에 표시가 안 돼요. 너무 도면에 다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중심선을 여기로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중심선을 당겨오다 보니까 치수선을 다 표현 못하고 구부러뜨린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요게 중심선 당기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예전에 우리 홀을 그릴 때 이런 거 했었어요. 옵셋 5mm, 라인 옵셋 150mm, 150 너무 머네. 옵셋 100mm, 트림, 자, 라인,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자, 미러, 그 다음 카피,
다시 한번 카피. 기억나시죠? 트림. 이렇게 그리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크 그릴 때 설명했었는데 뭐예요? 이거 봉 그릴 때 너무 길어서 중간에 싹둑 자르고 이렇게 쭉 당겨서 그립니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호를 그릴 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 이런 경우는 챔퍼를 주시면 좋아요. 디스턴스 1mm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챔퍼. 기계 쪽에서는 항상 모서리를 이렇게 챔퍼링 주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너로 제가 치수를 입력해 봤습니다. 100mm가 나오네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가 아니죠. 훨씬 더 긴 거죠. 훨씬 더 긴데 당겨 왔습니다. 자, 수정. 공 하나 더 붙여보죠. 1000mm입니다. 1000mm 같진 않죠. 그죠? 자, 여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선도 바로 조그라인을 씁니다. 선택하고, 자, 이렇게 커서가 여기 있으면 오스냅이 여기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꺽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나는 여기 만들어지길 원했지만 오스냅 때문에 여기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하고 뺍니다. 커서를 빼요. 그리고 꺽쇠가 들어갈 자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꺽쇠가 그려지죠?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치수선을 당겨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공이 큰 거를 중간에 끊고 당겨왔어요. 치수선도 어떻게 돼요? 당겨왔어요. 치수선 당겨왔습니다. 치수선 당기기. 이해되셨나요? 네, 치수선 당기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맨 아래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디네이트는 좀 특별해요. 이 치수를 쓰는 데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형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형.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 플라스틱류 있잖아요. 이런 플라스틱류 제품을 만드는 틀. 그걸 금형이라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석고나, 그러니까 석고를 그러니까 석고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석고틀. 아니면 그 양초 같은 거. 양초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틀을 만들잖아요. 이런 플라스틱이 전부 다 금속 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플라스틱을 녹여서 틀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류들이 나와요. 그걸 금형이라고 합니다. 그 금형을 설계할 때 이 오디네이트 치수를 써요. 그 외에는 오디네이트 치수를 안 써요. 자, 오디네이트 치수는 일명 원점 좌표기라고 합니다. 클릭하면 절대 좌표가 이렇게 끌려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고요. 원칙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점 치수예요.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멋낸다고, 공간 넉넉한데 멋낸다고 이렇게 넣으면 혼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30,30이고 여기가 60,30이고 여기가 90,30이 되는 거죠.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이렇게 기입하는 걸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디멘전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요 끝에 3개가 더 있어요. 이 가운데는 안 쓰고 요 끝에 하나, 둘, 3개를 더 씁니다. 얘는 오빌크라고 하고 얘는 센터 마크라고 하고 얘는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먼저 오빌크요. 오빌크는 치수를 이렇게 할 때 사용합니다. 라인, 옵셋 10mm. 다시 라인,
50mm 다시 라인 서클 다시 라인 이렇게 생긴 것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이런 걸 그릴 때 써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얘는 어떤 거냐면 원뿔입니다. 원뿔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은 원뿔입니다. 원뿔을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원뿔에 대한 치수를 넣을 때요, 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치수를 넣으면 안 돼요. 오빌크를 하셔야 됩니다. 30도? 아니다, 60도인가? 네, 30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치수가 기울어졌죠. 이렇게 위하고 오른쪽 왼쪽 혹은 위아래가 서로 다른 거, 크기가 다른 거를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라고 합니다. TAPER, 테이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테이퍼진 부분에 치수를 넣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30도를 삐뚤음하게 치수를 기입하셔야 돼요. 바로 오빌크란 얘기는 치수선을 이렇게 기울게 만들어 줍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센터 마크요. 중심선 마킹하기.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센터 마크를 누른 다음에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을 마킹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 센터 마크 역시 보시면은 딤 스타일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딤 스타일의 모디파이, 얘는 어디 있냐면 선이기 때문에, 심볼이기 때문에 여기 심볼을 누르시면 여기 중간에 센터 마크의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조절을 해줘요. 예를 들어 지금 2.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5mm 냅두고 다시 한번 센터 마크를 해보죠. 자, 센터 마크 클릭했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끝에까지가 2.5mm란 뜻입니다. 여기 중심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이렇게 2.5mm란 뜻이에요. 요만큼만 알면 나머지 반대는 대칭이니까 똑같이 그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길게 해보죠. 10mm. 그러면 10mm로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중심선 마크의 크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얘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라인입니다. 자, 똑같이 2.5mm 했습니다. 다만 마크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케이. 다시 센터 마크.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무슨 의미냐면 중심에서 2.5mm, 그 다음 여기 2.5mm, 그 다음 여기 2.5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요, 그냥 끝에까지 원 쭉 만날 때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 전부 다 라인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톨러런스 공차입니다. 공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공차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공차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용치란 뜻입니다. 공차라는 말도 어려운데 허용치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를 사왔어요. 아침에 와서 기계를 딱 켜고 제품을 딱 찍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mm짜리인 휴대폰 케이스예요. 처음 찍는 제품이 딱 100mm 오차가 맞게 딱 나올까요? 100.00으로 해서 딱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 작게 나올까요? 아니면 좀 크게 나올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 기계를 오픈하고, 그러니까 스위치 넣고 처음 찍어내는 건 작게 나와요. 왜냐하면 기계가 차갑게 식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이 이렇게 수축을 해요.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 작게 나와요. 그 하루 종일 돌리면 어떨까요? 기계가 열받겠죠. 그러면 그 기계 부품 자체가 팽창을 해요. 그래서 저녁 되면은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로 제품을 뽑아낸다는 건 늘 똑같은 치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계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크게 혹은 약간 작게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mm가 필요한데 아침에 뽑아보니까 99.6mm가 나왔어요. 99.5mm가 나왔어요. 저녁에 해보니까 100.8mm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다 그대로 팔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99.5mm짜리는 휴대폰에 잘 껴질까요? 빡빡하겠죠.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몇 mm까지를 팔아도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0.8mm예요. 그러면 결합은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만족도에서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오차 범위인 거죠. 허용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알파벳 뭐였지? 쌍기역, 니은, 쌍디귿이었나? 아, 기억이 없네. 한자키. 아니네. 니은의 한자키인가? 쌍기역의 한자키인가? 기억이 없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0.2mm 플러스 마이너스 0.2mm. 그럼 무슨 얘기예요? 99.8mm부터 99.9mm, 100.0mm, 100.1mm, 100.2mm까지 허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양품이란 뜻이에요. 제품을 팔아도 좋습니다. 양품이고 이 범위를 넘어선 건 불량품이 되는 거죠. 이게 허용치예요. 이게 공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전에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그러면은 선생님 그 프랜차이즈 공차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물어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공차란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허용하는 범위란 뜻입니다. 허용 범위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건 이건 치수공차라고 합니다. 치수공차가 있고요. 이거는 치수공차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기하학적인 공차란 뜻입니다. 기하학이 뭔가요? 좀 말이 어렵죠, 그죠? 도형이요. 도형적으로. 다시 말해서 얘는 위치가 얼마나 틀어졌느냐, 직각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 혹은 중심이 맞느냐 아니냐, 형상 모양이 정확하게 맞느냐 틀리냐, 위치, 형상, 하나 더 있었는데, 두 개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자세, 위치, 형상, 자세,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여기서 말하는 톨러런스는 이 기하공차예요. 양쪽에 벽이 있는데 이쪽에서 구멍을 뚫고 이쪽에서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러면 중심에 대한 오차 범위가 발생하겠죠. 여기에 대한 중심의 위치, 여기에 대한 중심의 위치, 오차 범위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 오차 범위를 얼마나 정교하게 맞춰줄 거냐 이거죠. 그게 위치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원 기둥이 있죠. 그죠? 얘를 만들려면 이쪽에다가 딱 맞물고 여기다 모터를 달아서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날붙이로 여기 이렇게 쭉 갈아내요. 그러면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원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미세하게 보면은 여기는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원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미세하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원으로 이렇게 가공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진원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타원으로 가공이 돼요. 이런 게 형상이에요. 주로 이런 기하공차가 들어가는 데는 어디냐면 정밀 가공하는 데요. 탱크라든지 혹은 미사일이라든지 혹은 로켓 같은 데는 이 기하공차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런 기하공차를 넣어줘야 돼요. 이건 기계 쪽에서도 정밀 가공 쪽에서만 체크를 합니다. 자, 보시죠. 클릭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심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동심도, 동축도, 대칭도, 평행도, 직각도, 그 다음에 원통도, 평행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흔들림도,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기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직각입니다. 직각을 맞추세요. 두 개의 면이 직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는 파이기호 넣는 거예요. 원이면 파이기호가 들어가겠죠. 얘는 원이 아니니까 파이기호 빼고 오차 범위를 씁니다. 0.032 이렇게요. 0.03이면 10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이죠. 0.03이면 100분의 1이고 3이 그러면 1000분의 1까지 맞추라는 얘기죠. 공차를 다른 데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텀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텀이란 얘기가 뭐냐면 기준면이란 뜻이에요. 내가 지정한 기준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A라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맞추되 0.023도를 벗어나지 않게 만드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사각형이 나오는데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기하공차 치수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냥 대충 숫자만 넣어보시면 돼요.